제가 직접 연구를 한 건 아닌데 네. 어떤 연구를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속성 아니면 DNA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연적 수명이 약 38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야, 너무 짧다. 자연적 수명이 돼요. 뭐예요? 병원을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을 제어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속성이나 DNA를 통해서 늙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고. 지민 씨랑 너무 짧지 저랑 않아요? 갈 때가 됐네 이제. 갈 때가 됐대요.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다 40이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그럼 진짜 놀라운 게 지금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수명이. 그렇죠. 뭐 조강 선생님과 같은 바이오 공학자들 그리고 의학 발달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사회제도가 발전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미 의학 연구를 거의 60년 가까이 늘려놓은 거네. 예, 의학도 중요하지만 근데 세상이 의학만으로 돌아가진 않죠. 제도. 사회학 교수님이죠? 아,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출발점은 그거잖아요. 저 조광현 선생님께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그래,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그래, 정년연장. 빈부격차 진짜 심해질 심하지. 것 같아요. 맞아. 환경 문제 맞아. 어떡해. 그래도 저 탑 5는 저희가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거 아니에요? 수명이 연장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속으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맞아. 걱정. 도대체 우리들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그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 우려 섞인 대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조광현 선생님 말씀 중에 건강 수명하고 생존 수명 그 차이 있었잖아요. 네네. 현격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사실은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저는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빈부격차. 지금도 심각하죠. 최근 네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표현에는 돈 문제죠. 돈 문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경유한 그리고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경유한 재생산 혹은 상속 혹은 세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착취당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또 거거든요. 비관적인데요. 결국 사회 제도가 부자들은 수명 연장의 과실들,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착취 기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유럽에서도 그런 자산 세습이 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영국 그 경제학자 존 케인스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약간 이런 그 자산 세습 문제 때문에 이거 사실 영국을 좀 쇠락시킨다고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현실 아닌가요? 이미 현실. 맞아요. 금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흑수저. 다 네, 벌써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결국 어떤 수저, 누가 당신의 부모입니까? 누가 당신의 조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 다행스럽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네, 웃긴 게 난해하긴 하네요. 수명 연장을 되게 우리가 갈구하고 바랬다가 갑자기 연장이 됐을 때 안 좋은 상황들을 들으니까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취업난이죠. 결국 생명이 연장이 되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지고 또 하나 덤으로 얹게 되는 수명 연장 시대에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즈음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늙은 노동자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을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미디어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말 그대로 제목을 뽑았어요. 뭐 이를테면 엄청났지. 탐욕스러운 부모가 가련한 아이들의 일자리를 먹거리를 빼앗는다.
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연장에 그런 프레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되게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부자 부모가 가난한 아들들의 뭐 일자리를 뺏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는 실제로 수명이 연장되면 여러 세대가 같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인가, 같은 일자리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의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사실은 달라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요. 제 입장은 사실은 좀 명백합니다. 노동시장에는 1층과 2층이 있고 노인들이 가는 노동시장과 젊은이들이 가는 노동시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면 주재자가 빠져 있어요. 이를테면 일자리 만드는 건 어디죠? 기업이죠. 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싹 빠지고 늙은이와 아이들의 다툼인 것처럼. 개인 간의 문제인 것처럼. 예, 결국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일자리 다툼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뚜렷한 가해자는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가해자가 없네.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거, 부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시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생명이 연장되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부추기는 사회적인 거죠.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조화롭게 나름대로의 호구지책을 생계 연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관련돼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